안녕하세요.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92.7MHz 성주 방송에서 오늘은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는 람사르 협약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섭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번째로는 서천 갯벌입니다. 금강하구 기벌포는 7세기 중반 백제 일본 신라 당나라가 한반도에 패권을 놓고 동북아시아 최초로 국제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전북에서 발원한 금강이 흘러 충남의 곳곳을 적시고 바다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금강은 신성리 갈대밭을 지나면서 갈대에 생기를 주고 한산 모시를 길러 모시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금강은 하구 뚝에서 조류가 물고기를 잡아가면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금강이 휘감는 곳에는 옛 산업도시 장항이 있고요. 장항 안쪽에는 송림 산림욕장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 여러 항구를 지나 서천을 대표하는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여정의 점을 찍을 것입니다. 서천군 조류생태 전시관에는 조류의 생태와 다양한 생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류의 깃털은 파충류의 비늘이 진화한 것으로 몸의 윤곽을 형성하고 장식이 되기도 하고 감각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새의 깃털은 문명사회나 선진국에서나 할 것 없이 여러 사회에서 장식이나 왕위의 표상을 사용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깃털은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오리털, 거위털이 보온성이 높아 옷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깃털이 들어간 옷은 가격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대중화가 되어 브랜드로 인식되지만 깃털은 옷에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깃털을 넣어 만든 옷을 패딩이라 하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새를 보면 새털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철새들은 눈에 띄기 쉬울 만큼 큰 덩치가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철새 외 모든 새들의 깃털은 아주 가볍습니다. 깃털을 물 위에 두면 표면적이 넓어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 가벼움으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동식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볼 수 있는 종류들은 천년기념물로 지정해서 멸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조류생태 전시관에서는 새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금강하구는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조류생태 전시관을 통해 매해 40여 종 50여 마리 철새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 람사르 갯벌센터에서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세계 섭지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섭지의 날은 람사르 협약에서 섭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1997년 지정해 매년 기념하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람사르 협약 채택은 1971년 2월 2일이지만 한국은 2월이 겨울철인 계절 특성을 고려해서 2002년부터 4, 5월에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행사장 인근에는 어린이 등 방문객을 위한 업사이클링 체험, 환경교육 등 20여 개의 생태관광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함께 섭지, 페스타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을 합니다. 고창군은 연암 섭지인 고창갯벌과 내륙 섭지인 운곡섭지 그리고 인천 강하구 총 3곳의 섭지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고층갯벌은 멸종위기종 포함해서 164종의 조류가 관찰되는 철새 이동 경로 핵심 기착지이면서 생태계 보고가 됩니다. 한국의 갯벌은 고창, 서천,
신안, 보성, 순천에 걸쳐 있는 갯벌로 멸종위기 바다새들의 서식지로서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갯벌은 한국에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에 이은 두 번째 세계 자연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4번째로는 고창과 부안 갯벌입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보안면과 고창군 부안면과 심원면 일대의 연안섭지입니다. 고창 부안갯벌은 2010년 2월 1일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람사르 섭지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 면적은 45.5제곱킬로미터고 이곳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발달한 전형적인 만갯벌로서 한평만, 가로림만과 함께 다양한 해양 생물의 산란과 서식지고 어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곳입니다. 기존의 고창 갯벌 섭지 보호구역은 10.4제곱킬로미터와 부안 줄포만 갯벌 섭지 보호구역 4.9제곱킬로미터, 또 고창군 주변 갯벌인 30.2제곱킬로미터를 아울러는 명칭입니다. 이 지역들은 동일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점이 감안되어 람사르 섭지의 고창 부안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고창 부안갯벌은 뻘갯벌과 혼합갯벌 및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분포되어 다양한 저서동물과 칠면조, 나문재 등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물대새, 민물도요, 청둥오리, 광이갈매기, 제갈매기 등의 물새가 찾고 있고 황조롱이와 같은 천연기념물과 말똥가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이용되는 등 보존가치가 뛰어납니다. 특히 부안 줄포만 갯벌은 펄 함량이 90% 이상인 갯벌로서 펄 갯벌이 우세하게 분포하여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 및 변천을 보면 부안 줄포만 갯벌은 2006년 12월 15일에 섭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요. 칠산 바다를 끼고 있는 줄포만은 수심이 얕은 데다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어살, 어업 장소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어살 어업지였고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황금조기나 삼치, 청어가 어살 가득 걸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중심지였던 줄포항은 현재 항구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창갯벌은 2007년 12월 31일 섭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갯벌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도 풍부해서 우리나라 연안섭지 중에서 7번째로 섭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고창과 부안 갯벌은 새만금 갯벌이 매립되면서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에 남아있는 가장 큰 갯벌이 되었습니다. 이 갯벌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을 유지시켜주는 폐류 및 양식 어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갯벌 체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섭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곳에서의 공유, 수면 매립과 골치 채취 등의 갯벌 훼손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보존 활동의 일환으로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수위와 수질, 동식물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째로는 동백동산 섭지가 됩니다. 동백동산은 동백나무가 많이 자라는 선헐 1, 2의 곶자왈입니다. 곶자왈이란 화산 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구치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을 말하고 곶과 자왈의 합성의 제주도 말입니다. 곶자왈이란 불규칙하게 암괴들이 널려있는 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고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곶자왈이란 엉성한 용암 무더기 지형 위에 나무와 덩굴이 자라 이루어진 숲으로 남반계 식물과 북반계 식물이 함께 자생하는 독특한 지대입니다. 곶자왈 중에서도 서늘 곶자왈은 묽은 파오의 호의 용암이 흘러 물결 모양의 대지가 만들어진 후 오목한 곳에 섭지가 여럿 형성된 독특한 지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람사르 섭지이자 세계 지질공원 대표 명소이기도 합니다. 동백 동산은 서늘 위에 있는 곶자왈 지대로 크고 작은 암석과 나무, 덩굴 식물이 함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연중 온도 변화가 적은 독특한 미기후 덕분에 북반계 식물과 남반계 식물이 공존하고 난대 상록 화렵수의 천년림으로 학술 가치가 높아 지방 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2011년 동백 동산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고 2013년 전국 생태 관광지로 그리고 2014년은 세계 지질공원 명소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나무가 워낙 빽빽하게 자라다 보니 햇빛이 키 작은 동백나무에까지 전달되지 못해 꽃은 이울이 되어야 핀다고 합니다. 곶자왈은 한라산을 기준으로 동수로 길게 뻗어있는 조천엄 고래라와 서늘리, 구자읍 송당리, 안덕몇 화순리, 한경면 저지리 등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지대는 대부분 해발 고도 200에서 400m 내외의 중산간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주로 살던 해안지역과 목축 등으로 사용되던 산간 지역을 자연스럽게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진 제주의 동서 방향에 따라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보존 상태가 양호한 제주도 서부의 한경, 안덕 곶자왈과 애덕 곶자왈, 동부의 조천의 함덕 곶자왈, 그리고 계좌의 성산 곶자왈 지대를 제주의 4대 곶자왈이라 합니다. 그리고 16번째로는 운곡 섭지가 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일원에 있는 섭지입니다. 운곡 섭지는 해발 고도가 낮은 구릉지의 저곡부인 오베이골에 형성된 섭지입니다. 2011년 3월 14일 환경부 섭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같은 해 4월 7일에는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 면적은 1797.제곱킬로미터입니다. 2013년 5월 28일에는 고창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명칭의 유래를 보면 운곡섭지가 위치한 오베이골은 오방골의 전라도 사투리로 오방동이라 부릅니다. 오방은 동서남북의 사방과 중앙의 5방위를 뜻합니다. 이곳이 사실제, 행정제, 직업제와 굴치제, 백운제 등 5갈래 길로 나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호빗골, 호비동으로도 불리는데 이골 지형이 호랑이 콧등과 같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을 보면은 섭지 주변 지역의 약 80%는 해발 고도 100m 이하의 낮은 산지입니다. 운곡 섭지 인근에는 해발 고도 30m 이하의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다슬 지역 중의 하나로 융설수가 풍부해 겨울철과 이른 봄에는 가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중 토양 수분이 안정되어 있고요. 북서 방향과 북동 방향의 단층과 전리가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직교상의 골짜기가 형성됨으로써 섭지가 발달할 수 있는 독특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은 오베이골은 과거에 논으로 경작되었던 지역입니다. 1981년에 한빛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로 쓰기 위한 저수지가 운곡마을에 들어서면서 운곡마을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고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수의 수질 관리를 위해 500여 골을 포함한 운곡 저수지 주변에 철조망을 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500여 골은 사람들의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또 500여 골 너머에 집중된 2,000여 기의 고창 고인돌이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면서 500여 골 주변은 문화재 구역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500여 골이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지역에는 원시 밀림과 같은 비경의 습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운곡 습지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 2급인 새오리기와 팔잭소가 관찰됩니다. 식물 구개학적 특정 식물종으로는 땅귀개, 통발 등이 있고 5등급종 이분류군인 단키버들과 광릉 골묵꽃과 보리사초, 각시 족돌이풀, 큰 여우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종으로 5분류군인 옥녀꽃대와 홍진의 고사리, 자란초 등 1등급 13분류군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서 파충류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구렁이가 관찰되고 도롱뇽과 도마뱀이 주로 확인됩니다. 2010년에 비해 2013년의 생물상은 327종이 증가하였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3종이 증가하여 섭지보호지역 지정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7번째로는 정도 갯벌입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대한민국 서남해안 갯벌의 생태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비교 우위에 있는 보성 벌교 갯벌의 자연 생태계 등 우수한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함으로 전라남도에서 벌교 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벌교 갯벌은 한국 최대 꼬막 생산지로서 광활한 갯벌 분포로 310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저수동물 131종 중에서는 꼬막과 갯지렁이, 개, 달팽이, 조개 등도 있고요. 조류상 94개 종에서는 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12종과 황조롱이 등 천년기념물 7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상으로는 85종으로 갯질갱이 등 염생 식물과 국화과, 벽과, 명아주, 마디풀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섬여행 중도에는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50선 중 하나입니다. 섬과 갯벌, 모래 해변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갯벌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8번째로는 밤섬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 하류 방면과 여의도와 한강공원 망원지구 사이에 있는 하중도 동쪽 상류 방향의 윗섬과 서쪽 하류 방향의 아랫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랫섬에는 서강대교가 지나가고 있고요. 최장 길이는 동서로 1.3km, 최장 폭은 남북으로 300m, 최대 면적은 2,930만 12제곱미터이고 최대 폭우는 3.5m입니다. 그리고 밤섬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마포의 와우산에서 보이는 형상이 깐 밤을 닮았기 때문으로 조선시대에서는 한성부의 율도로 명명되었습니다. 서울 도심과 가깝기도 하고 표고도 꽤 있는 데다 땅 자체도 넓어서 사람이 많이 살았던 섬이었으나 현재는 무인도로서 자연보호구역입니다. 1968년 폭파 이전의 행정구역은 마포구 율도동이었습니다. 현재 윗섬은 영동포구가 아랫섬은 마포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윗섬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84-8번지고 아랫섬은 마포구 당인동 313번지 일대가 됩니다. 현재도 지적도를 보면 과거 밤섬에 존재했던 마을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의 역사가 길어서 개경이 수도였던 고려시대에는 이곳 밤섬이 귀향지로 쓰이기도 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뽕나무를 많이 심어서 저잠실 또는 당시 여의도의 별칭인 나의주에 상응하여 율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약 1000명가량 살았는데 폭파 직전에는 62가구에 443명의 주민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4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서 한국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을 하여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집전한 한국 103위 순교성지 시성식을 통해 성인품에 오른 효녀 김효임 골론바와 김효주 안혜수 자매도 밤섬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여의도는 서부 지역에 동산과 벌판이 있는 걸 빼면 그저 모래톱이었을 뿐이었는데 현대에 들어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두 섬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편 폭파 당시 이주한 실향민들은 섬 근처의 마포구 창전동으로 이주하였고 여느 실향민이 그렇듯 지금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종종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곳을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부군당이란 마을 사당도 창전동으로 옮겼습니다. 밤섬 사람들이 믿던 무속신앙의 대상인 부군신과 삼불제서 군흥신을 모신 사당으로 대대로 구슬해왔는데 이 사당을 옮겨서 계속 이어간 것입니다. 이 구슬 밤섬 부군당도 당굿이라 부르는데 2005년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3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주 당시 밤섬 실향민들은 당연히 김현옥 서울특별시장에게 원한이 커서 김현옥이 말년에 기도 폐색으로 사망하자 부군당을 부수기 때문에 신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특별시장 김현옥은 불도저라는 별명에 걸맞게 서울 지도를 통째로 바꾸는 굵직한 토목공사들을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서울에 난립했던 무허가 판자촌과 도심 재개발 구역 정리 때문에 이주민이 살아야 할 공간이 필요했는데 당시만 해도 허허 벌판이었던 한강 백사장 매립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이었던지라 공주 대단지와 달리 토지나 입주권 분쟁도 없다시피 했고 무엇보다도 서울시 재정이 거의 바닥나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김현옥의 눈에 여의도가 처음부터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66년 홍수로 인해 한강대교로부터 영등포까지 제방을 정비하고 도로를 개설해 놓고 보니 수십만 평의 택지가 새로 생겨버린 것입니다. 현재 노량진역과 신길역 인근 자투리 땅이 이때 생긴 것입니다. 한강의 수위에 따라 지형이 매우 유동적인 범람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여의도 개발을 두고 두 가지 제안이 있었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첫째는 색강을 완전히 없애고 여의도를 영등포에 붙여 매립하는 안이고 이 경우 새로 얻은 택지 면적이 무려 100만 평을 상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처럼 색강을 두고 여의도에 뚝을 쌓아 매립하는 안이었습니다. 색강의 존치 여부는 한강의 주기적인 홍수에 대한 대책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한강 수계 정비 계획 자체가 없었고 소양강댐도 완공되기 전이어서 홍수는 꽤나 골칫거리인 문제였습니다. 예초에 여의도 정비 사업의 단초가 된 것이 1966년 서울 물난리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건설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의 계획안에 대해 여의도를 매립할 시 한강 흐름이 나빠지고 특히 100년 정도마다 한 번씩 오는 대홍수에는 대비할 수가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한강이 홍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은 1990년 대홍수 이후 대대적 제방정지 사업을 완료한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건설부는 협의 끝에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설부의 주장대로 한강 폭을 1300m로 하여 대홍수 시의 유수로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밤섬의 존재가 문제되었습니다. 건설부의 한강 너비 1300m 확장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밤섬을 폭파하여 없앨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당시 서울시 당국은 이주민 문제라면 골머리를 앓을 지경이었는데 밤섬에는 아예 조선시대부터 집성촌이 덕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섬은 폭파하고 색강은 매립하지 않고 살려 홍수 조절 기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보다 좀 줄어든 현재 여의도 면적인 87만 평의 택지가 조성되게 된 것입니다. 또 밤섬 폭파는 서울시의 바닥난 시 재정 상황에서 여의도 윤중제의 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기도 했습니다. 밤섬이었던 밤섬은 폭파하는 즉시 석재로 사용할 수 있었고 여의도와는 부교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밤섬의 바위들은 석재로 여의도 윤중제에 쌓였고 토사 역시 매립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인부들이 3교대로 투입하여 110일 만에 방죽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강 종합 정비 사업이 완료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어쩌면 밤섬을 없애버리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에 홍수 조절이 가능한 댐이 여럿 있어서 소양강댐과 춘천댐, 청평댐과 팔당댐 등에서 미리 수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밤섬의 존재 여부가 수류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당시의 밤섬은 한강의 유량에 따라 여의도와 이어지는 거대한 백사장이었기 때문에 하상 계수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대부분은 개발하지 못하고 고수부지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복과 람사르 섭지 지정에 대했습니다. 폭파 이후 밤섬의 안반측에 지속적으로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밤섬은 모래섬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강 수위가 낮을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모래톱이었지만 직후부터 점점 섬이 커지더니 불과 수십 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고 이제는 폭파 전보다도 더 큰 섬이 되었습니다. 밤섬은 지금도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고요. 1966년 처음 청량했을 때 4만여 제곱미터였던 게 2023년 현재는 무려 10배로 불어난 40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예,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김범수의 늪에 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진 커튼 틈 사이로 처음 그댈 보았지.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가슴엔 사랑이 꿈이라도 좋겠어.
느낄 수만 있다면 우연처럼 그댈 마주치는 순간이 내게 전부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그때 돌아서야 하는 것도 알아. 기다림에 익숙해진 내 모습 뒤에 언제나 눈물이 까맣게 타버린 가슴에 꽃이 피질 않겠지. 굳게 닫혀버린 내 가슴 속에 차가운 바람이 꿈이라도 좋겠어. 느낄 수만 있다면 우연처럼 그대 마주치는 순간이 내게 전부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그때 돌아서야 하는 것도 알아. 기다림에 익숙해진 내 모습 뒤에 언제나 눈물이 흐르고 있어. 이미 난 늪에 빠진 거야. 위해 줍니다. 주어느새 지고 이별까지도 힘없이 아무도 모른 채 상상 속으로 그댈 초대하는 거야. 예, 계속하겠습니다. 19번째로 송도 갯벌입니다. 송도 갯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도동에 있는 섭지보호지역입니다. 2009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의 섭지보호구역 제1호로 지정했고 2014년 7월 12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관리 주체는 연수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도 국제도시의 서쪽에서 인천국제여객 터미널 예정지 아래로 인천대교 아래의 갯벌 2.5제곱킬로미터와 백오 신도시 왼쪽의 갯벌 3.6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곳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종 철새들이 날아오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천년기념물 제205-1호인 저새를 비롯해서 검은 머리 갈매기와 말똥가리, 알락꼬리, 마도요 등 동아시아 철새의 번식지이자 이동 경로입니다. 인천시 연수구청은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함께 2011년과 2013년에 연수구 청사 건물에서 송도 갯벌과 저새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송도 갯벌에 대한 관심 유도와 지속적인 보존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 대동여 지도에는 능허대, 청량산, 남촌동, 본래 능허대에서 장도 포대까지는
모두 해안이었고 그 앞은 모두 갯벌이었습니다. 일대 모습은 화도 진도에도 잘 그려져 있고 18세기 초에는 인천 일대에 16개의 구경어정과 결망처가 있어 어세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송도 갯벌 일대에는 비랑어전과 옹암어전, 대진어전, 동포결망처, 대하도어전과 소하도어전 등 6곳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은 인천군 먼 우금면과 남촌면, 조동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먼 우금면에는 지금의 연수구 옥년동과 동춘동, 청학동, 연수동이 속하여 있습니다. 그 유리로는 일대에 갯골이 많아서 배로는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려면 10리 넘게 우회해야 하므로 멀고도 가깝다라 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문학산에서 뻗은 산새가 오금처럼 휘고 오므라든 꼴에서 착안하여 먼 오금으로 부른 것에서 비롯되는 설과 또 능어대 앞의 한 나루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길을 떠날 때는 멀었으나 이 나루에 도착하면 남은 길은 가깝다라고 하여 먼 우금이라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대 해안에는 연일 정시와 곡부공시, 전주이시, 해평윤시, 제주고시가 집성촌을 이룬 어촌이었습니다. 인천구는 1895년 5월 26일 23부제 실시에 따라 인천부가 되었고 1914년 4월 1일 인천부의 도심부 바깥 지역을 부천군으로 분리하면서 구읍면과 서면을 통합하여 문학면이, 남촌과 조동면을 통합하여 남동면이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송도 갯벌은 경기도 부천군 문학면과 남동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1910년 일본 육지 청량부에서 척도한 지도에 의하면 1910년 이전까지 옹암과 능어대를 잇는 제방과 성기천 갯골로 이어지는 척전리와 도장리 일대의 제방이 들어서면서 소규모의 간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바닷물이 농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규모의 간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 이전에 척전리와 부수리를 잇는 큰 제방이 들어서면서 바다가 막히고 청학동까지 통하는 농지가 생겼습니다. 1920년 9월부터 21년 12월까지 갯벌 위에 300보 규모의 남동 염전을 조성했고요. 또 1937년에는 인천부와 일본 자본에 의해 송도 유원지가 개발되었습니다. 1936년 5월 23일 총독부는 부천군 문학면의 해안을 따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개 형태의 여러 포폐 조합을 병합하여 송도어업조합을 설립했습니다. 1929년 개정된 조선어업령에 따라 1930년대에 우죽순처럼 세워진 어업조합은 조합이 관할하는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이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어업조합 설립의 목적은 조합원들이 어장을 효율적으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에도 있었으나 실은 총독부가 주민을 단결시켜 통제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송도 어업조합의 의획은 조개류를 잡는 포폐어업을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수의 차를 이용한 건감망 어업, 그리고 안강망을 이용한 안강만 어업, 손으로 잡는 맨손 어업이 뒤를 따랐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옥년동 앞바다의 송도 어촌계, 그리고 청학동 앞바다의 척전 어촌계, 동춘동 앞바다의 동막 어촌계, 고잔동 앞바다의 고잔 어촌계, 논현동 앞바다의 소래 어촌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1957년부터 양식업 진흥을 추진하고 1970년대에는 양식업을 국가적으로 권장함에 따라 송도 갯벌에도 조개 양식장을 조성하면서 이곳의 내 어촌계는 크게 번영하였습니다. 갯벌에서는 질 좋은 조개와 꽃게가 많이 잡혔고 상인들은 이곳에서 잡은 것으로 모시조개탕
갯장과 꽃게탕을 끓여 팔았습니다. 인천의 초등학교에서는 갯벌 한가운데에 아암도로 소풍을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대규모의 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과 81년에 인천위생공사와 한독에서 1.36제곱킬로미터의 갯벌을 매립하면서 아암도와 소암도가 육화되었습니다. 1985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남동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2.81제곱킬로미터의 갯벌을 매립하면서 대원래도와 소원래도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죽음의 뻘이 된 송도 갯벌에서는 1988년 7월에 어패류가 대규모로 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1986년에 구상되고 1991년 확정되어 1994년 착공된 송도 해상 신도시 개발에 따라 송도 갯벌은 대부분 매립되어 파괴되었습니다. 송도 갯벌의 매립 규모는 초기에는 17.7제곱미터였으나 2002년 송도 신도시가 국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53.5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건설을 위한 매립 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8년 당시 매립되지 않았던 11공구 등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철새 도래지 및 번식지로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2009년 3월 18일 11공구의 매립 면적은 10.156제곱킬로미터에서 갯벌이 양호한 부분을 제외한 7.156제곱킬로미터로 축소되었습니다. 결국 2009년 12월 21일 훼손 방지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가 섭지보전법 제8조에 의거해서 섭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0일 남사르 섭지로도 지정되었고요. 이는 인천광역시에서는 2008년 강화, 매화, 마름 군락지 이후 두 번째고 대한민국에서는 19번째입니다. 저우새는 세계에서 2,700마리 정도 남아있는데 이 중에 이 300마리가 매년 송도 갯벌에서 번식하고 검은머리 갈매기는 전 세계에 15,000마리 중 250쌍 정도가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촌계의 규모는 갯벌의 간척에 따라 계속 축소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어촌계원들에게 어업권 보상으로 신도시 내에 어업생활 대책 용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때 생활고를 겪으면서 그들은 용지를 받을 권리를 대부분 헐값에 넘겼습니다. 2009년 당시 어촌계원의 수는 송도 어촌계에는 65명, 척전 어촌계에는 217명, 동막 어촌계와 고잠 어촌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송도 어촌계와 척전 어촌계는 2006년에 한정어업 면허를 받아 3년마다 연장하였고 한정면허는 2016년 8월 만료되었으나 2027년까지 조업할 수 있는 한정어업 면허가 2017년 3월에 다시 발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번째로 숨은 불뱅디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 육지가 아닌 섬으로만 이루어진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며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도였으나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되어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차관급 지위이긴 하나 일반 도급 자치단체보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서울특별자치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청제입니다. 본섬인 제주도의 면적은 1833.2제곱킬로미터로 한국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동아시아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상당히 큰 섬에 속합니다. 일본에서는 본토의 4개 섬을 제외하고는 제주도보다 큰 섬이 없습니다.
한국의 최남단 섬인 만큼 아열대 기후에 가장 가깝고 육지와 거리가 있는 섬이라 한반도 문화권 중에서도 타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산 지역입니다. 화산으로 발생한 섬이라 대한민국은 다른 곳에서 보기 드문 특이한 화산 지형이 많이 분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봉인 1947m의 한라산의 백록담의 분화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산화산, 기상화산인 오름이 301개나 분포하는 것을 포함해서 200~300m 산방산과 타오름산 등 돌산, 각종 화산 협곡과 주상절리 및 용암 절벽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본섬과 부속 도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본섬인 제주도를 제외한 8개의 유인도가 및 55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도는 가파도 를 들면 제주도와 마라도 사이에 자리한 섬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부속 도서 중에서는 4번째로 큽니다. 과거 서양에 알려진 제주도의 다른 이름 콜파르트가 가파도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섬에 속하고 TV 광고 때문에 짜장면이 유명하죠. 비양도가 있습니다. 한림항에서 하루 2번 다니는 도선을 타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고려시대 화산 분출 기록 때문에 그때 당시 형성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섬이었다는 것이 그간의 정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비양도는 제주도가 형성되던 신생대 당시 같이 형성되었고 따라서 역사서에서 기록된 고려시대 화산 분출 지역은 아직 정확하게 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유인도 중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입니다. 모습이 소가 누워있는 것처럼 생겼고요. 추자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북서쪽 해상에 있고 지리적으로 전라남도에 가까운 전남문화권입니다. 실제로도 서남 방언을 씁니다. 제주에 편입되어 전남과 제주 중간 해역점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목포에서 제주로 뱃길로 가다 보면 보길도를 지나면 곧 추자도가 나옵니다. 제주 지역에 편입된 시점이 일제강점기인 1914년이었습니다. 추자도가 전라남도에서 벗어난 건 제주도가 설립된 1946년이었습니다. 유인도라는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되었습니다. 문섬, 녹도고 범섬은 호도입니다. 제주 월드컵 경기장 정남쪽으로 자리한 바위섬으로 2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과 유사한 형태의 독특한 모양을 자랑하는 무인도입니다. 그리고 사수도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속해 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측에서는 전라도라 불렸고 예전에 북제주군과 행정소송 갈등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수도가 제주도 측에 속한다고 밝히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측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건도가 있습니다. 서귀포 강정해안에서 약 300m 떨어진 바로 앞에 있는 무인도입니다. 그리고 섭섬 삼도라고 하고 또 합니다. 그 새섬 이렇게 조도라고도 하고요. 서귀포항 바로 옆의 섬이고 이 섬 뒤로는 섭섬과 문섬, 범섬이 가로늘어서 있습니다. 세연교라는 보행자 전용 다리와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본섬에 붙어 있는 섬인지라 또섬 남쪽에는 서귀포항의 방파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귀도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남단의 섬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사람이 건너가 살던 유인도였으나 4.3 사건 이후로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섬 전체가 평평해서 다른 섬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섬이 있습니다. 화순항 남방에 자리한 바위섬 으로 2개의 봉우리가 쌍둥이처럼 나란히 솟아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 형제도로 불립니다. 크기를 보면 섬이라기보다는 암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차기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최서단에 자리한 섬으로 몇십 년 전부터
전에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나 지금은 무인도입니다. 그리고 달여도, 그러니까 달서도라고도 합니다. 제주시 초천읍 북촌 마을 해안가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섬입니다. 큰 암초와 작은 암차들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이 살진 않으나 근처에 양식장과 무인 등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고 원앙을 비롯한 철새 보호지로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편이나 쉬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고요. 그 외에 토끼섬, 대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지질공원 등재에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로고 화이트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제주도는 2007년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한라산과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와 만장굴, 김영굴, 뱅뒤굴, 용천동굴, 그리고 당첨을 동굴과 웃산정굴과 북오름굴, 대림굴, 성산 일출봉이 추가 등재되었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이외에 2010년 10월 3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그리스 레스 보스섬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지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제주도의 9개 지질 명소를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천지연 폭포, 한라산, 만장굴, 성산 일출봉 등 제주도의 지질 명소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설된 국가지질공원이 등재되었습니다. 제주 방언은 한라산을 기준으로 산남, 북남, 그리고 산동, 산수로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육지로 따지면 경기 방언과 동남 방언 간의 차이 정도에 못 미치고 서로 이웃한 시군 간의 몇몇 어휘의 차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제주 방언으로 된 지명도 많은 편입니다. 곧 헐은 숲으로, 미는 산으로, 뱅디는 평원으로, 빌레는 넓은 바위로, 웃선 위로, 알은 아래로, 왓선 밭으로, 작지는 자갈의 단어들이 지명에서 보이는 단어들, 건읍동에 있는 고은이 모루처럼 아래 아가 들어가는 지명 또한 존재합니다. 이런 지명은 제주도를 버스 타고 일주하면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직영곰, 객건물, 반참모루, 속도루, 어두모루, 소보리당, 군물와시 있습니다. 그리고 21번째로 한반도 섭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와 옹정리와 주천천 합류부에 위치한 하천 섭지입니다. 한반도 섭지는 주천천과 평창강의 합류부에 형성된 사력퇴성 섭지입니다. 풍부한 하천 생태공간과 우수한 자연경관, 높은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2012년 1월 13일 섭지보호구역 2.81제곱미터가 지정되었습니다. 2012년 8월 30일에는 섭지보호지역인 1.96제곱킬로미터와 섭지 주변 관리지역인 0.85제곱미터로 구분되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014년 6월 5일에는 토지 조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섭지보호지역이 1.96제곱킬로미터에서 1.95제곱킬로미터로 정정 고시되었습니다. 이곳은 자갈, 퇴상에 분포하는 다양한 식생군락과 얼음치, 수달 등이 집단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서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큰 곳입니다. 명칭의 유래는 한반도 섭지는 영월 한반도 지형으로부터 유래한 명칭입니다. 한반도 섭지 보호 지역 내에 한반도면 옹정리에 위치한 서남 마을이 한반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1999년 12월에 쓰레기 매립장 반대운동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된 후에 해를 거듭할수록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도 2009년에는 영월군 서면에서 한반도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에 정월 한반도 지형은 국가유적청에 의해 명성으로 지적되기도 했고요. 현황을 보면 한반도 섭지는 홍수 시에 통수 단면이 급격하게 좁아지는 숨은 지형 학상 특정 때문에 넓은 곡부리의 토사가 집중적으로 퇴적되어 대규모 하천 섭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석회암과 화강암 지역으로부터 공급되는 풍화 물질에 의해 사력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천천에는 화강암 풍화토에 의해 도원섭지와 안돈의 섭지, 무령섭지와 금산섭지, 신내평섭지와 사설치 섭지 등 많은 하천섭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한반도 섭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청청둥굴레 굴락과 멸종위기 2급종인 돌상어, 문납자루, 수달의 서식처입니다. 또 천년기념물인 붉은 뱃새매와 황조롱이 얼음치의 집단 서식지로 밝혀졌습니다. 섭지의 주요 식생 경관을 이루고 있는 달뿌리풀 굴락은 국내 최대 규모로 강변에 분포하는 선버들 굴락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우리나라의 21번째 람사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번째로 동천하구입니다. 전남 순천시 교랑동 일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23번째로는 대부도 갯벌입니다. 대부도 헐곶 어촌마을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남쪽 끝에 있는 마을이자 해산물이 풍부하고 맛이 다양하여 헐곶이라 불리게 된 어촌마을입니다. 이곳은 갯벌 체험과 캠핑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번째로는 장항섭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상동구 장대들길 680번지입니다. 2006년 환경부 섭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항섭지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김포대교 아래 신곡 수중보에서 일산대교까지 약 7.6km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4대 강 중 유일하게 강 하구가 둑으로 막히지 않아 강물과 바닷물이 교류하는 기수역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돼 한강하구 섭지 중 가장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장항섭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버드나무 군락지이자 겨울 철새의 월동지이기도 합니다. 천년기념물이자 환경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제두루미와 큰 기러기, 청둥오리 등 40여 종 2만여 마리가 찾아오는 생태 낙원입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고양시 환경보호과에 문의해 방문 일정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25번째로는 문경 돌린의 섭지입니다. 2024년 2월 2일 세계섭지의 날 국내 25번째 람사르 섭지로 지정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돌린의 섭지입니다. 경북 문경시 삼북면 우곡리 일원으로 면적은 0.49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섭지 형성이 어려운 돌린의 지형에 연중 일정한 수량이 유지되는 완벽한 섭지가 형성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곳입니다. 돌린에는 석회암 지대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으면서 형성된 접시 모양의 웅덩이로 빗물이 지하로 빠져나가 통상적으로 물이 잘 고이지 않는 곳입니다. 생태적 가치는 석회암 지대의 돌린해에 형성된 내륙 산지형 섭지로 멸종위기종 8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1급종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7종인 구렁이, 물방개, 붉은 뱃새매, 팔색조, 담비, 사악, 하늘 다람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가치를 보면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돌린의 지형에 형성된 섭지로
문경 돌리내 섭지는 람사르 섭지 등록 기준 등 3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시 삼북면 우곡리의 석회암 산지 굴봉산 정상부에 있는 내륙 산지형 섭지입니다. 문경에서는 호계면과 서남리, 부곡리와 삼북면, 우곡리 일대에 돌리내가 밀집 분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석회암 지대는 배수가 잘 이루어지므로 돌리내 지형에서는 습지가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그 삼북면, 우곡리에 위치한 문경 돌리내 섭지만이 돌리내 지형의 섭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경 돌리내 섭지 바닥에 석회암 풍화 토양인 테라로사가 미세하게 쌓여 불특수층을 형성하고 있어 섭지수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문경 돌리내 섭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사례로 지형 및 지질학적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형입니다. 구릉이 팔색조, 단비 등 총 932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경북 문경 돌리내 섭지가 우리나라 25번째 람사르 섭지로 인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에 문경 돌리내 섭지를 람사르 섭지로 등록해 줄 것을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신청했고 그간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람사르 섭지로 등록됐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문경 돌리내 섭지는 섭지 형성이 어려운 돌리내 지형에 완벽한 섭지가 형성된 세계적으로 희귀한 곳으로 환경부는 이곳을 2017년 섭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돌리내는 석회암 지대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으면서 형성된 접시 모양의 웅덩이로 빗물이 지하로 잘 빠져나가 통상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는 곳입니다. 돌리내 섭지에는 구릉이, 팔색조, 단비 등 산림과 섭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종 8종 등 총 932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람사르 섭지 목록 2,505곳 중에서도 돌리내 지형 또는 돌리내가 2개 이상 연결되어 움푹 파인 우발라 지역에 발생한 섭지는 이번 문경 돌리내 섭지를 포함해 총 6곳뿐이라고 합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문경 돌리내 섭지의 람사르 섭지 등록은 이곳의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라며 람사르 협약이 섭지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의무로 하고 있는 만큼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경 돌리내 섭지를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이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섭지 보호에 관한 협약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반려된 람사르 협약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섭지를 보존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섭지를 바닷물 또는 민물에 간조 시 수심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늪과 못 등의 소택지와 갯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국내에서 람사르 협약이 발효되면서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2008년 10월 말경 경남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암산 용렵과 창포 우포늪, 신안 장도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제주 무령 아우리 오름과 충남의 태안 두웅섭지와 서천갯벌, 울주 무제치늪, 전남의 무안갯벌, 인천 광하의 매화마름 군락지와 오대산 국립공원섭지와 제주 물장오리섭지, 한라산 천백고지섭지와 전북 고창과 부안갯벌, 제주 동백산
동백동산 섭지와 전북 고창의 운곡섭지, 전남 신안 정도 갯벌 등이 람사르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번째로는 평두매 섭지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 화암동 530번지 일원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평두매 섭지 해발 약 242m, 면적은 22,600 제곱미터고 3.2헥타르가 됩니다. 생태적 가치와 평두매 섭지는 산지형 저청 섭지로서 묵론 섭지로고도 하고 수원이 지중소로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묵론 섭지에 대했습니다. 과거 인위적 관리에 의한 경작지 논이었으나 장기간 방치되면서 자연적인 천이가 이루어지며 야생 생물에서 식재가 된 섭지를 말하는 것으로 인위적 간섭에서 벗어나면서 물이 고인 지역에 동식물이 유입되고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섭지를 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과 2급 담비, 삭과 팔색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가치를 보면은 묵론 섭지로 양서류 집단 서식지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이 서식합니다. 우리나라 양서류 20종 중에서 도롱뇽과 뚜꺼비, 큰산개구리와 집단 서식처로 무단개구리, 옴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계곡산개구리, 팔종 등 집단 서식지로서 다양한 양서류와 파충류의 산란,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식지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람사르 섭지 기준 중 기준 2와 4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준 2는 감소종과 멸종위기종과 최대 멸종위기종과 위험 생태 서식군을 보유한 경우고 그 섭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됩니다. 기준 4는 생명주기 중 중요 단계에서 식물 및 동물종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악조건에서 피난처를 제공할 경우 그 섭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됩니다. 평두매 섭지 관리 보건은 2020년부터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선정해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지역은 섭지 내 진흙을 활용하여 차 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등록 근거로 섭지 보존 및 재구조에 의거했습니다. 등록 절차는 섭지 조사 를 이루고 다음에는 등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한 뒤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등록 신청은 환경부에서 람사르 사무국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람사르 등록 심의를 한 뒤에 람사르 사무국에서는 등록 인증서 교부를 환경부로 연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협약에 등재된 섭지를 우리 모두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함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예, 마지막 음악으로 안예은의 문어의 꿈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문어